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별빛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마을 위에 쏟아지는 듯한 빛을 뿜어내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곳의 주민 모두는 낮잠을 즐겼고 밤 동안에만 활동을 했습니다. 별빛 마을에는 마법의 오크 나무가 중심에 서 있었는데 이 나무는 매일 밤 은빛의 꽃을 피우며 마을 전체에 신비한 빛을 제공했습니다. 오크 나무는 마을 주민들에게 무한한 행복과 희망을 주었기에 사람들은 이 나무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젊은 소년인 에드몽이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어느 날 아침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몹시 걱정하며 그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에드몽의 발자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은 에드몽이 길을 잃고 다른 마을로 갔을 거라고 추측하며 조금씩 그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에드몽의 존재는 마을의 옛 전설처럼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심한 폭풍우가 마을에 휘몰아쳤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오크 나무는 크게 흔들렸으며 그 결과 나무의 한 가지가 부러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당황했고 나무가 회복되도록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한 노파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에드몽의 은밀한 목소리로 노파에게 어떻게 오크 나무를 치유할 수 있을지 알려주었습니다. 노파는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마을 주민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하며 꿈속의 지시대로 숲의 깊은 곳에 있는 특수한 허브를 찾으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깊은 숲으로 모험을 떠났고 여러 날 동안 헤매고 난 뒤 마침내 그 허브를 발견했습니다. 그 허브를 사용하여 오크 나무의 부러진 가지에 바르자 나무는 다시 생기를 되찾으며 은빛의 꽃을 더욱 탐스럽게 피워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환호했고 노파의 꿈 이야기가 무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며칠 후 어느 새벽녘 에드몽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숲의 정령과 함께 지내며 지혜를 배웠고 그 힘을 마을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드몽은 오크 나무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별빛 마을은 더욱 번영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에드몽의 용기와 마을의 연대감 덕분에 오크 나무는 세대를 지나며 항상 마을에 축복을 내려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밤 따뜻한 별빛 속에서 소중한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외딴 곳에는 세상과는 조금 다른 장면들이 펼쳐지는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평범해 보였지만 숲의 깊은 곳에는 오직 용감한 이들만이 찾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었지요. 그곳에는 르네라 불리는 전설적인 마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르네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마법사로 오래전부터 이 숲을 지켜왔습니다. 그녀의 주 임무는 숲의 질서를 유지하고 숲의 생명체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르네는 초록색 눈동자와 은빛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며 그녀의 마법은 대지의 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숲의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었고 나무와 꽃들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법은 숲을 덩들지 않게 하고 언제나 푸르게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숲의 수호자라 부르며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르네는 매우 조심스러워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씩 마을 사람들이 숲의 경계까지 와서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숲의 어두운 면에서 검은 액체가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액체는 숲의 식물과 동물들을 병들게 하고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숲속의 귀뚜라미 소리나 바람 소리가 들렸지만 점차 이 검은 액체는 그 소리마저도 삼켜버렸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현상을 두려워하며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젊은 사냥꾼 리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용기 있는 젊은이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리크는 어린 시절 르네에 대한 전설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그 전설의 중요성을 깨닫고 르네를 찾아 숲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리크는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곳곳에 그를 방해하려는 덤불과 가시가 있었고 그의 발길을 묶어두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리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숲의 안내자 같은 백조 한 마리를 만났고 그 백조의 도움으로 르네의 거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르네는 리크의 방문을 반겼습니다. 그녀는 리크가 보여주었던 용기와 마을에 대한 사랑을 높이 평가하며 그와 함께 이 검은 액체의 근원지를 조사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함께 숲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 검은 백제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천둥에 의해 쓰러진 고목 아래에 갇혀있던 봉인된 마법의 샘이었습니다. 샘은 잘못된 손에 의해 열려 숲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르네와 리크는 함께 마법의 힘을 모아 샘을 다시 봉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리크는 용기를, 르네는 지혜를 발휘하여 숲의 조화를 복원했습니다. 숲은 다시 아름다움을 되찾고 빛과 생명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리크는 마을로 돌아와 숲의 회복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르네는 다시 숲속 깊은 곳으로 돌아가 여전히 숲을 지키고 있습니다. 숲에 대한 사랑과 용기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르네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에로아얌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아양은 지혜롭고 용감한 개구리로 마을의 수많은 동물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아양의 진정한 비밀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루아양은 황금 왕국의 마지막 후계자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오랜 세월 전 사라졌고, 그는 인간의 세상에서 튼튼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근처의 강에는 갑자기 물이 줄어들고 동물들은 갈증에 괴로워하며 안전한 물을 찾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어 당황했고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루아양은 이 상황이 평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결심을 하고 황금 왕국의 비밀이 담긴 오래된 문서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문서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신비한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루아양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길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까마귀 왕의 영역을 지나고 장난기 많은 여우를 설득하는 등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마을의 충직한 친구들이 함께했고, 그들은 루아양의 지혜로운 선택과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늘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루아양은 신비한 숲의 마법의 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오래된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루아양은 그 문서를 읽으며 황금 왕국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문서에는 강의 물줄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문을 외워야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주문은 황금 왕국의 후계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대의 주문이었습니다. 루아양은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주문을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따라 강의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마을은 물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아양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그의 용기와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루아양은 자신이 왕국의 후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을의 작은 개구리로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에는 도와주기를 결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고, 후세의 사람들은 작은 마을의 지혜로운 개구리의 이야기를 통해 언제나 겸손과 용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루아양과 황금 왕국의 비밀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계속 살아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소년 줄리앙이 살고 있었습니다. 줄리앙은 밝고 호기심 많은 성격을 가졌으며 마을 전체가 사랑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리앙은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숲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이 마법에 걸려있다고 믿어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줄리앙의 호기심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 주변 공기 가득격히 차가워지며 나무들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때 줄리앙은 숲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 나무는 수백 년은 되어 보였고 줄리앙이 다가가자 나무 껍질이 반짝이며 마치 말이라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나무의 정령이 나타나 줄리앙에게 말했습니다. 안녕, 용감한 소년아. 나는 이 숲의 수호자이자 신비로운 나무의 정령이란다.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니? 줄리앙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숲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왜 마을 사람들이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많은 해 동안 이곳은 인간과 자연의 경계였단다. 이 숲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어. 그것을 이용하는 법을 아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단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이 숲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할 거야. 줄리앙은 정령의 말에 동의하고 시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숲의 소리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줄리앙은 눈을 감고 나무의 흔들림, 새들의 지저귐, 바람 소리에 집중하자 정령의 안내에 따라 숲의 언어를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자신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줄리앙은 깊은 골짜기를 건너야 했는데 이때 자신의 직감을 믿고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숲에 사는 생명체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줄리앙은 상처 입은 작은 동물을 돌봐주었고 이것이 숲의 생명체들과의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한 줄리앙은 정령으로부터 숲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령은 줄리앙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숲에 와서 보여준 용기와 진심 덕분에 이 숲의 비밀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구나. 이곳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란다. 하지만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자에게는 무서운 결과가 있을 것이야. 줄리앙은 숲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신비와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숲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함께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숲은 줄리앙과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살아 있었습니다.